네, 오늘 2022년 9월 24일 오전 8시 2분 지나고 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음, 어디에서 어떻게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군요, 아리아님. 음, 아침을 만들면서 함께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문득 궁금하네요. 오늘 아침이 제법 추워요. 이렇게 아침에 제가 자는 공간에서 눈을 딱 뜨면 전 창문 밖을 보거든요. 오늘 날씨가 어떤가 보니까 정말 파란데 하늘이 그 앞에 있는 나무들이 갈 곳을 막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와, 오늘 날씨 춥겠구나. 이래서 어, 원래 얇은 점퍼 입고 다녔는데 오늘 과감하게 청재킷을 꺼냈거든요. 두툼하잖아요, 청재킷은. 어, 근데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청재킷을 입었는데도 추울 정도의 날씨구나. 이제 정말 계절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침이었어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저만 집에서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댁에서 아마도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일곱 글자가 오늘 아침 따라 되게 예쁜 표현 같네요. 누군가에게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침이길 바라며 오늘 열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의 열 번째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나라님, 왜 집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집이 아니냐면 언제부터 나와 있었던 겁니까? 우와, 선생님이 오늘, 우와, 어떻게 구름이 하나도 없죠? 아, 이거 진짜 생경할 정도로 아름답네요. 와, 포스터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네? 라라님 어젯밤에 뚫었어요? 와우. 대단하네요.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맞아요. 오늘 하늘이 정말 하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저와 함께 눈을 뜨시고 마음의 눈을 뜨신 후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님과 소연님도 환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요. 저는 혼자서 놀라고 있어요. 아, 내가 이 책을 결국은 일독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거의 후반부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이 책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이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참, 이 책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어 영역이나 뭐, 국어 시험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면 너무 확실하게 제목에 있는 말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어, 네, 말하고 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렇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내 페이지 만날 때
또 그 표현이 나와서 뭐 현존하세요, 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활자를 보고 나서야 맞아, 맞아, 이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 음, 참 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범위는요, 263쪽에서 290쪽입니다. 네, 이번 주 범위지요. 이번 주에 나왔던 표현들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효님도 반가워요. 네, 일단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요. 이번에 읽었던 부분에서 자주 언급됐던 표현입니다. 동화. 동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제가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무언가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들은 무엇에 동화되어 있나요? 이 책에서 동화라는 표현은 결국은 내 에고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혹은 부정적인 감정, 그게 진짜 나 자신은 아닌데 그냥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게 나라고 믿는 상태라고도 표현이 돼요. 아, 어, 나라님 무기력에 동화되어 있긴 너무 먼 지역까지 가셨는데요. 그렇죠. 무기력. 음, 저도 어제 그런 시간이 한두 시간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아, 무기력.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동화되어 있나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뭐에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대단한 걸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부분은 완전 동화되어 있으면 그거마저도 모르니까 그래도 거기서 살짝 떨어져 나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에 동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음, 책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증한 글에 보면은 자주 언급되어 있길래 저한테만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었구나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 효님은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그쵸. 이 책에 따르면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곧 내가 아닌데 그 마음이 곧 나인 것처럼 느끼는 상태인 거죠. 왜 그래서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동화 관련된 것은 부정적 마음이었거든요. 부정적 마음. 그래서 부정적 마음에 대해서 딱 했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262조의 소제목이죠. 부정적 감정은 이용하고 버리라. 이용하고 버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3쪽 중앙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불행해질 때마다 마음을 잘 살펴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바로 불행이다. 불행한 마음자리에는 항상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동화된 상태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지
맞아요. 손님 너무 맞아요. 저도 새벽에 순살 많이 되었습니다. 꼭 그날의 저를 때리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 특히 어떤 불행함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것의 민마음에는 그 상황이, 그 장면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에 대한 거였어요. 그때 사진 이런 것들하고 인증이 올라왔는데요. 264쪽입니다.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인간을 제외한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은 부정적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불행한 꽃을, 스트레스를 받는 떡갈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울한 돌고래, 자존심이 상한 개구리, 편하게 쉴 줄 모르는 고양이, 증오와 원망을 품은 새를 만난 적이 있나요? 동식물들을 지켜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내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존재를 배우십시오. 하나가 되는 법을,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참되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한 완전함을 배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에 자연물이 보이거나 함께 있나요? 사람 포함해서요. 아,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자연물이 감정에 동화되어 있음을 상상하면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눈앞에 있는 이렇게 화분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제가 나보다 낫다. 쟤는 자신의 생명의 섭리에 따라 물을 머금고 태양을 받아 매일 조금씩 생명을 그저 피워내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나만 미래 갔다가 과거 갔다가 내가 아닌 에고에 휩싸였다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고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어, 그럴 때 동화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방법으로는 역시 이 책에서는 현존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은 흥미로웠어요. 269쪽에 중간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고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도 공격, 방어, 회피와 같은 무의식적인 반응과 부정적 감정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당신을 지나쳐 가도록 하십시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동화되어 있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게 막는 것은 피하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그게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장면에 저항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저항하고 있어요? 요즘 뭐에 저항하고 있나요?
음, 질문하고 나니까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구와도 우호적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괴로움을 때때로 가져오기 때문에 어,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음,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의식적으로 그저 통과해 가도록 현존하는 것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행함. 맞아요. 지민이 넘사벽 느낌이죠. 맞아요.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그렇구나. 현재님, 오늘 더 해야 할 것은 없을까라는 마음과 놀고 싶은 마음 사이에 있군요. 음, 미워하는 마음이요. 네, 인케이님 좋은 아침이에요. 진원님도 좋은 아침이에요. 자고 싶은데 잠들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저는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잘 예정입니다. 아, MK님은, 얼른 깨달아야 된다고, 얼른 평안해져야 된다고. 얼른이라는 말, 어서, 빨리. 음, 근데 문득 든 질문인데요. 왜 우리나라 정서를 빨리빨리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결국 그 빨리를 통해서 뭘 추구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그쵸. 시간의 흐름, 맞아요. 잠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어떤 잠 같은 것만 해도 인간의 되게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왜 그걸 이렇게 거스르려고 할까요? 잠을 덜 자려 하고, 왜 빨리 뭔가 하려고 할까요? 여기. 미루는 나, 청소와 정리의 정, 현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항했다가는 어느 날 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빵 터졌어요. 저항하면 현실로 가장 빠르게 확 보는 게 나니까. 음, 네, 소연님 표현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는, 새들은 밤이 오면 자는데, 우리 인간은 왜 밤이 돼도 할 게 있는 삶을 살까요? 그쵸. 나중에 후폭풍인 피로는, 맞아요. 맞아요. 흔히 마지막 라이브라서, 맞아요. 가득 들어와 주셔서 힘이 납니다. 반갑고요. 그러니까요. 내일 눈 떠서 또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눈앞의 식물은 자신의 생명을 계속 피워내는 거고, 눈앞의 새들은 날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진짜 해야 하는 일은 뭐죠? 잘 먹고 잘 자는 일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는 걸까요? 그래서 왜 또 우리 순살되는 문장 만났잖아요. 또 한번 같이 만나보고 싶네요. 어, 284쪽에 훅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결과에 집착하면 그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깊이 현존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깨달음을 펴기 위함이 아닌가요? 당신이 세상에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평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접속해 있는 여러분들 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까? 맞아요. 알고 싶죠. 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을까요? 놀려고 왔다. 사람을 나누려고 왔다. 그러게요. 우리는 그렇게 치면은 그러려고 왔는데 왜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들에 열렬하게 저항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가을에 피어나는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에 하나 머물지 못하고 왜 우리는 다음을 위해 뛰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 멋있는 표현이다. 기쁨을 누리고 나누러 왔다. 안 그래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읽었던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으로 자비심이 있었거든요. 자비심 어땠어요? 그 부분 읽으면서. 273쪽입니다. 자비심은 당신 자신과 모든 창조물 사이에 깊은 연대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 존재와 나 사이에 그쵸? 입력해서 가능한 거면 입력하고 싶네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느낌. 저 사람과 난 이어져 있고 저 사람이 곧 나이고 저 사람이 곧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반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깊은 내면의 공간, 평화. 제가 10여 년도 훨씬 전이네요. 어, 리얼 클로즈라는 일본 만화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드라마화해서 제가 한때 일본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요. 룸메이트 때문에. 근데 그 리얼 클로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약간 리얼 클로즈가 약간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책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주니어와 시니어 사이의 어떤 연대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의 연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본 드라마였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로 뭐 좋았지만 드라마 다 보고 난 다음에 사실 제 머릿속에 남은 건 그 주니어, 그 어린 그 주인공, 그 곁에 동료였어요. 되게 의료팀이었는데 그 주니어의 옆에서 펌을 이렇게 파마를 이렇게 되게 베이비 펌처럼 한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 그 친구가, 그러니까 동료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료가 늘 이제 회사에 출근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누구누구는 주변을 꽃밭으로 만들어. 제가 등장하면 제 주변은 다 꽃밭이 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탁 뜨이는 표현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이 꽃밭이 되는 느낌은 뭘까? 음, 근데 제가 효님의 인증을 보면서 오랜만에 그 만화 속 그 남자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사람이 등장만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근데 그 표현하고 유사한 게, 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그 사람이 오아시스가 된다는 표현도 제가 어디서 들은 것이 기억났어요. 정말 삭막하게 사는데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살만해지고, 충만해지고, 너무 좋은 거죠. 반갑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표현이 281쪽에 나옵니다. 진정한 자비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치유입니다. 자비심이 흘러 넘치면 당신이 지니는 치유력은 행동이 아닌 존재의 바탕을 두게 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당신의 현존에 의해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저 그 사람,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오아시스가 되고 그 주변이 꽃밭으로 만든다는 것, 비유적이지만 자비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효님, 진짜 리얼 클로즈 그거 나중에 그거지 밴드에 한번 링크 공유해 볼게요. 저 MK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나 봐요. 주변을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어여쁜 꽃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자신을 잘 양육하면 주변의 꽃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에너지가 차면 등장만으로 주변이 꽃밭이 되고, 없는 바다를 긁어서 물을 주변에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물로 가득 차는 삶을 채워두면 절로 주변 사람들이 떠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쵸, 지민님 맞아요. 스스로가 먼저 꽃과 오아시스가 되는. 그런데 그게 뭐 외부의 변화나 자극으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은 또 아이러니하게 얘기하고 있죠. 효님도 신규 선생님일 때 순수한 꽃과 오아시스였을 거예요. 저도 어, 22개월 아들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렇게 솔직하게 슬프면 울고 춤을 추고 싶으면 막 춤을 추고 수경을 끼고 어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수경 끼고 뭐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저 영혼은 뭐지? 아, MK님 맞아요. 모두가 꽃이야.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음, 그쵸. 자비는 원인이며 결과죠. 음, 동시에 영향을 주죠. 무한대처럼. 네, 모두가 꽃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요. 들려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음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희 첫째가 자주 부르는 노래여가지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그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빠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라이브라고 해서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되네요. 어쩌면 아까 여쭈었던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까? 에서 표현되었던
어, 것 중에 하나죠. 274쪽에 있던 죽음 이전의 죽음 명상.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음미하고 명상하는 것. 아이러니하게 죽음을 생각하며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오히려 현존할 수 있다라는 음, 말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내일 영국 스코틀랜드 핀드원에 갑니다. 물론 우리의 인증은 계속 될 거고, 저도 이제 사진 찍어가서 인증을 할 건데요. 문득 캐리어를 싸면서 집 공간들을 보면 그래도 많은 것을 정리하고 많이 담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느꼈는데도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몇 되지 않는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 내 삶은 정말 본질적으로 내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캐리어 싸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산다라는 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왔을까요? 질문 배틀에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 세상에 와서 그래도 여기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실 우리 멤버분들 되게 만나서 좋아요. 이 세상에 온 김에 만나서 좋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브는 끝이에요. 하지만 저 끝나고 혼자서 녹음해두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예약 걸어둘게요. 맞아. 선생님 그럴지도 몰라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별거일지도. 우리 만나러 왔지. 음, 맞아요. 그 마지막 제가 준비한 것들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67쪽에 그거 기억나세요? 올더스 헉슬리가 쓴 아일랜드라는 소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배가 난파돼서 어떤 섬에 도착한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앵무새, 나무에 앉은 알록달록 앵무새들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새들이 끊임없이 주목하라, 지금 여기를, 주목하라, 지금 여기를, 주목하라, 지금 여기를라고 하는데 섬 주민들이 현존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앵무새들에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지금 여기를 주목하길 바랍니다. 271쪽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모든 순간이 최상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읽을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내맡김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십시오. 탑라만상이 저 자신을 성취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불만족이나 불행도 없이 어떻게 생명의 기적을 펼쳐내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말했습니다.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꽃이길, 이미 꽃이니까 자신이 꽃인 걸 알길, 그리고 눈앞에 있는 꽃들이 가진 생명력, 그들이 자연스럽게 현존하며 자라나는 것, 오직 지금 여기를 주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제 라이브 보이스콜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책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로 만나는 11월에 엄청 반갑게 또 라이브로 인사 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목도리하고 만나겠는데요. 목도리하고 코트 입고 패딩 입고 있겠는데요. 와, 그때 네, 핫팩 같은 거 쥐고 따뜻한 핫초코 먹으면서 다시 또 그렇게 다섯 번째 책과 만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리 녹음된 거 유튜브 예약 걸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게요. 라이브로 이렇게 채팅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제 마음이 늘 꽃밭일 수 있어요. 네, 각자 그러면 좋은 아침 보내셔요. 우리는 그럼 또 시간이 지나 곧 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고맙습니다.